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상가 침수 피해는 2,670여 동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이 2,419건을 차지했고 특히 저지대에 있는 강남권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강남구는 10년간 총 7차례의 수해를 입었습니다. 지난주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강남구 아파트값이 0.01%로 하락 전환한 데 이어 이번 수해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경제만렙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 45,085건 중 월세 100만 원 이상은 15,78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7.9%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확대되면서 월세 수요가 늘었고 가격 역시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0일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26.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경매가 중단됐던 지난 2020년 3월 10%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경매 진행 건수는 총 64건이었지만 낙찰 건수는 17건에 그쳤습니다. 집값 고점 인식 속에서 시장의 하락 전망이 짙어지면서 한동안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곳곳이 침수되면서 대혼란을 빚는 사이 강남 지역의 피해가 상당히 극심했죠. 소위 강남 불패 신화를 써내려가던 이 강남 지역이 폭우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통계로 놓고 봐도 강남구는 지난 2010년 이후 10년간 총 7차례의 수해를 입었습니다. 서울 전체 평균 4.04회를 웃도는 수준인데요. 수해와 집값은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는 하지만 지난주 하락 전환으로 돌아선 이 강남구의 집값에 이번 수해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님하고 즐거운 부동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전서부터 이 송파구에 계신 복부인이 오셔서 너무나 또 행복한 이야기와 좀 만담에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본 게 중요한 포인트를 2개 봤는데 첫 번째는 참 많이 사람이 긍정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시각과 생각을 가지고서 바라보시다 보니까 왠지 모든 일이 잘 풀리시는 것 같은 거야. 그리고 2번째는 제가 항상 방송에서 강조를 드리는 게 저지르기 전에 얘기를 하셔야지 저지르고 나서 얘기하면 살짝은 좀 아쉬울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계획과 생각이 있는데 갈아타기 생각이 있고 투자 생각이 있는데 저지르기 전에 오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드리니까 속이 뻥 뚫리셔서 너무 행복하시다고 오늘 알찬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도 역시 우리 시청자님들과 앞으로 좀 벌어질 수 있는 좀 위험 요소라든가 부동산 꿀팁 오늘 또한 역시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부동산 공부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강의 내용도 제 눈을 사로잡더라고요. 신도시 청약. 이게 거의 로또 당첨이라는 이야기들도 있던데, 그런데 이 신도시 청약 당첨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도 우리 정현훈 전문가님이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로또가 당첨되는데 비결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자, 어떤 전략이 있을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이 내 집 마련, 요 청약입니다. 그래서 청약이 당첨이 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또 반면에 요즘에 또 이제 뭔가에 당첨이 돼도 무슨 사례가 많이 벌어집니까?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과거처럼 무작위하게 청약을 하는 시대는 좀 살짝 좀 지나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되는 것과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청약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더불어서 요즘 신도시 보상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벌써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막 저를 이제 만나자마자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왜 행복하냐 했더니만 신도시 쪽에 부동산 토지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보상 나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잖아. 그래서 웃으시는 분이 세 분이 웃으시면서 오셨는데 아주 그냥 박장대소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청약적인 부분, 좀 토지적인 부분 같이 얘기해드리면서 좀 오늘 좀 기분업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 당첨되면 참 좋습니다. 당첨이 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도 작년, 재작년 해서 이 청약에 대한 열기는 상당히 뜨거워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청약홈 사이트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다 보면 청약 일정이 나옵니다. 하늘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막 회색, 노란색, 그리고 사전 청약 요 바로 밑에 색깔 있네. 요 보라색까지 해서 다양한 뭔가 성격을 띠고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좀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는 무순위 줍줍이라고 한때 엄청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런 실수를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언을 드릴게요. 서울에 어떤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 주술 수 있네? 이런 물건들이 있어. 그래서 수원에도 있고 의정부, 안성, 부천, 양곡, 송도, 영수 많아요. 근데 보면 오른쪽에 이 무순위 청약들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문제를 더더욱 키울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경매 같은 경우도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계속 낙찰이 안 되고 유찰이 돼요. 그 유찰이 되면 될수록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게 계속 순위를 내놓는데 계속 유찰이 되면서 사람들이 안 가져가는 물건이 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데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기본적으로 요즘 같을 때는 회색을 보실 때 좀 지역적인 부분에서 좀 불안감이 좀 많이 좀 크구나, 아니면 가격적인 좀 이다적인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서 한 번 더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더불어서 요즘에 이슈가 돼야 되는 부분이 요 사전 청약이에요. 그래서 작년, 올해 엄청나게 좀 인기잖아요. 그래서 사이트 홈을 들어가시면 요 보라색 쪽에 먼저 좀 집중을 하셔서 가시는 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요즘 이제 특히나 이 청약 같은 경우에서 정부가 계속 새로운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우리 시청자님들의 그 가점 점수라든가 그 폭을 높여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차선책이라든가 좀 준비는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월 9일에 이 행복주택에 대한 이 대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공공임대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안쪽에 있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쪽에 과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대학생이나 아니면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아니면 좀 주거 안정이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 공공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준비를 하더라도 내가 쾌적하고 안락한 곳에서 안전하게 하고 가시는 거냐 그냥 가시는 거냐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 행복주택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편안한 마음에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좀 다를 수가 있다. 특히나 요즘 전세 부담이라든가 월세 부담이 좀 상당히 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뭐 이자가 막 두세 배까지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비명을 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당첨이 되면 좋다라는 시기를 넘어서는 이 과도기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부동산을 특히나 맨날 얘기하면서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항상 이 입지가 중요해요. 입지 중요한 곳을 내가 소유를 하시게 되면 최고의 노후 준비가 될 수 있다. 입지가 좋은 곳들은 굳이 개발을 하지 않아도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강남이 오르니까 송파가 올라요. 서초 올라요. 뭐 광진, 뭐 성동 막 올라요. 과천 올라요. 성남 올라요. 그러면 여기만 올라요? 그 옆에도 뭐 강동도 올라요. 하남도 올라요. 뭐 다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입지라는 거는 어디에 중심을 내가 두고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심적인 부분은 어찌 보면 일자리인 거고, 그럼 그 일자리 부근에서 주변에 부동산이 이름이 뭐가 됐든지 간에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위치가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치적인 투자적인 부분에서 좋은 활용성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어떤 부동산 물건이 나왔는데 특공이 하나도 막 지원이 안 되고 막 지원자가 없어. 그럼 지원자가 없다는 데에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는 원자재도 오르고 대외적인 상황도 그렇고 가격적인 부담 그리고 대출 이자적인 부담이 아직은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해드리는 보라색 쪽에 관심을 가지시거나 아니면 행복주택을 먼저 준비를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6년에서 20년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편안하게 준비할 수가 있잖아. 왜?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항상 현 시점에 무분별하게 그동안 청약 좋았어요. 그래요. 앞으로도 좋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청약에 대한 좀 더 높은 관심과 더불어서 행복주택을 통해서 시청자님들께서 차선책까지 좀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멋진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 신도시에 요즘에 특히나 웃으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신도시 주변에 땅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뭐 왕숙이라든가 교산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아니면 대장이라든가 창릉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신도시가 좀 작은 것 같다.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의왕, 화성, 인천, 봉담, 남양, 양주, 구리, 대전, 세종 이 지역에서도 웃으시는 분들이 나오는 거야. 웃으신다는 게 뭐예요? 농사 짓다가 갑자기 이제 건물이 생겨요. 농사 짓다가 갑자기 강남으로 진출해요. 농사 짓다가 갑자기 증여를 많이 해줘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바로 이런 토지에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라는 건 뭡니까? 개발이 되는 곳 주변에 우리가 선점을 하는 거겠죠. 우리는 항상 다 지나고 나서 다 바뀌고 나서 관심을 가져봐야 그때는 또 비싸다고 못해. 이 개발이 되기 전에는 될까 하다가 그것 때문에 못해. 그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은 뭘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도 복부인들 만나고 왔지만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시는 분은 여기 참 심상치가 않네. 뭔가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동네가 뭐 좋아질 것 같아요. 소문일 때가 있고요.
그 동네가 개발을 하는 계획을 잡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공사가 들어가는 착공할 때가 있고, 그리고 완공할 때 완성이 됐을 그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분들은 언제 눈이 뒤집히냐? 완공해야 눈이 뒤집혀요. 야, 이 동네가 전엔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어? 늦은 거야. 그러면 이 시간보다는 좀 앞당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 모르고 소문때 갔다간 투자 잘못했다간 집에서 막 쫓겨나요. 계획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 때, 계획이 잡혔으니까 좋지 않아요? 이거 맞는 얘기인데 계획이 변경되면 투자 잘못했다고 또 집에서 또 쫓겨나. 그러면 이런 착공이라든가 오늘 제가 강조해드리는 이 보상할 때 요 시기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우리가 안정감이 높은 투자로서 미래를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금액이 크든 작든 조금이라도 해놔야 내 노후도 편하고 자녀분들도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에서 보상이 벌어지는 그때가 투자할 때가 타이밍이 상당히 좋고 그게 노후가 되는 거고 그런 곳들이 주변이 개발이 되지 않아도 주변은 오릅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 보상 공고 계획이란 걸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가 있죠.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아니, 일생을 살면서 보상 한 번 받기가 여러분들 쉽습니까? 그래서 우연찮게 내가 토지를 보유했는데 갑자기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공공지원시설로 바뀌고 상가로 바뀌어요. 그러면 보상이란 걸 통해서 뭐 환지가 돼가지고 바뀐 토지로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금액적인 걸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뭐든지 돈이 있어야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사서 여기서 월세를 받아야 뭐가 생겨? 이 노후 준비가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날도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대는 120세 시대야. 그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산 가치를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게 뭐냐? 정부는 항상 부동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을 하더라도 집중할 게 오늘 이제 뭔지 더불어서 그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행복주택에 따른 지금 정부가 정책하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기본 6년 동안은 거주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잖아. 그래서 날이면 날이 갈수록 뭐 전세가 막 오르고 월세가 오르고 하니까 주거 부담이 너무나 되고 있는 현재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내가 현재 시점에서 정부는 공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토지를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산이 좋아요, 농지가 좋아요, 창고가 좋아요. 그냥 눈으로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동네가 정부 정책이나 기업에 의해서 동네가 산뜻하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달라졌을 때는 청약이란 걸 통해서 이 위치와 입지가 괜찮은가, 저지르기 전에 위치와 입지가 괜찮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문을 구하고 나서 저지르시고 그러면 이렇게 다 바뀌고 나서 하면 이 토지들이 엄청 비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걸 굳이 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주변 것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활용 가치로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시점에 청약도 그렇고 토지 투자도 그렇고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알짜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오신 이제 긍정적인 이 분도 또한 역시 포인트가 뭐냐. 제 방송을 주구장창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말하지도 않았는데 전문가님이 이때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때 얘기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때 얘기해서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이분이 엄청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은 아니야.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조언드린 대로 하니까 자산이 정말 그렇게 늘어나면서 세도 받고 행복한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제가 오늘 조언을 드린 이 부분을 그냥 넘기시지 말고 잘 인지하셔서 활용 잘하셔서 오늘보다 더 밝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멋진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에는 또 입지가 가장 중요하네요. 우리 시청자분들 입지에 대한 고민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1대1 무료 상담 또 무료 세미나 준비돼 있습니다. 8월 15일 월요일 오후 1시에는요. 광복절 특별 세미나 부동산 투자로 노후 준비 해결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8월 26일 금요일 오후 1시에는 특별 부산 지역 세미나 부산 부동산 전망과 투자를 통한 노후 준비 비법을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예약과 또 다른 문의사항들 모두 02-3153-2668번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미나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공부와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꼭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고민 해결 코너의 문 직접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에 매물명, 지번, 면적 등 이런 점들을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보는요, 상담 이외에 별도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 외부에도 이 개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문의 남겨주고 계신데요. 지금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서울경제TV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자 사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충리 토지의 매도 시점과 전망 문의드립니다라는 사연입니다. 네, 평택에 대한 이야기들 워낙 좋게 또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관심이 생기셨나 봐요. 사전에 저희 제작진에게 좀 남겨주신 바에 따르면 평택을 좀 추천을 해주셔서 3년 전에 매입을 했는데 요거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전문가님, 지금 이 토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평택에 있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제가 막 설렙니다. 왜냐하면 평택은 예전에 평평할 평에 못 택자에 그냥 평평한 그냥 물 조금 있는 시골 마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이 좋아지고 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되면서 건물이 생기고 부자 되신 분들이 엄청 많으셨어요. 그래서 옛부터 우리나라 부자는 땅 부자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은 이렇게 좀 보면 어떤 경험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 모양이 좀 그렇지 않아요. 좀 도로가 좀 그렇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르는 거야. 왜? 평가를 할 줄 모르니까 뭐가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위치를 강조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변은 이렇게 보면 건물이 좀 다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지어졌다는 건 이미 다
그 상태로서 최상위까지 끌어올린 거잖아. 근데 이 사이에 아직 개발을 하지 않은 원래 그 상태의 산이나 농지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가치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3년 전에 한창 바로 위에 북쪽에 삼성이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는 또 지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런 SRT라든가 수원발 KTX라든가 GTX 고제까지 좀 당기면서 양쪽으로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가치가 과거 대비해서 입지가 좋아지게 되면서 개발에 의해서, 개발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개발 과정에 의해서 위치가 너무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덕 하늘채 시그니처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더 좋아진 건 뭐냐면 지제역 바로 오른쪽은 아파트 천국으로 바뀌었는데요. 근데 뒤쪽은 아직도 농사나 짓는 그냥 농지만 막 펼쳐져 있어. 근데 농지가 막 800만 원을 가고 산이 막 1000만 원을 가버리면서 환지 개발이라는 걸 통해서 지제 역세권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요게 또 25년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이게 올해 내년 초에 이 개발 과정 중에서의 중요한 환지냐 뭐 보상이냐 다른적인 부분이 좀 더 확실히 마무리가 지어질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에 이 동네에 엄청난 큰 바람이 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격이 꽤 오르셨겠지만 내년 상반기 때 큰 기대를 더더욱더 좀 많이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참 잘 소유하셨고, 만약 뭐 넘기고 싶다, 오히려 그럼 딴 사람 주지 말고 저한테 넘기세요. 제가 살게. 그래서 요거는 내년 상반기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이 경기 평택 고덕면 방충리 토지 방송에서 계속 평택 좋다 좋다 해서 좀 매입을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잘 따라가신 것 같네요.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보유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저는 그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에 네. 그 땅이 좀 있는데 한 500평 돼요. 오, 네. 예, 그런데 이제 좀 팔아보라고 또 그러길래 저는 더 가지고 싶은데, 아, 근데 주변에서 막 지금 찌르고 있어요? 예. 아, 주소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예, 주시겠어요? 제가 불러볼까요? 네. 예. 산이면 상공리 네. 112-4번지. 112-4번지. 네. 500평이에요. 부럽습니다. 자, 네. 이 토지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데 아직 우리 시청자님은 그렇게까지 팔 생각은 없는데 주변에서 계속 좀 찔러보는 상황인가 봐요. 예, 그러면 요거 좀 토지 전망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예.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제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전남 해남입니다. 산이면 상공리 112-4 토지인데, 자, 주변에서 이렇게 계속 찔러보는 상황인가 봐요. 요거 어떡할까요? 찔림을 당해줄까요, 말까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렇게 이제 시청자님께서 좀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데 누가 팔으라는 얘기는 참 좋은 소식이거든요, 시청자님. 예. 시청자님 그게 막 싫고 막 귀찮으세요? 아, 그렇지 않고요. 저는 가지고 있으려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들릴 때마다 아,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 예. 누구는 지금 못 팔아서 안달인데 시청자님 뭐 팔아달라고 막 애걸복걸하는 거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이유를 보시게 되면,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각 지역별로 해서
이 서울이나 광역시, 뭐 경기도 이런 지역들만 좀 잘 되고 그런 지역들만 인구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시골 마을이 좀 사람이 빠지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시청자님. 네. 근데 시골 마을이 살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기보단 어찌 보면 일자리가 좀 없어서 시골 마을을 좀 나오시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 대책으로서 각 지역의 군이나 면단위 쪽에 서울도 주변이 뭐 광주에 그냥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 다 리였잖아요, 주변이. 네. 근데 정부 개발 정책에 의해서 현재 서울이 된 거고 지금 해남 같은 경우도 군단인데 이 동네도 목포시라든가 광주광역시라든가 딴 데로 빠지니까 대책회의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책회의를 세워서 영암 쪽에 해남 쪽에 이런 관광 레저 기업 도시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 그래서 이 동네를 관광으로서 일자리도 같이 좀 넣으면서 새로운 주거단지로 만들자 해서 이걸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시청자님 거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바로 지금 앞쪽에 도로 공사하는 게 보여요, 시청자님. 예. 예. 그러면 바로 앞에 도로가 공사하는 게 보이니까 어떤 누가 됐든지 간에 이건 초등학생도 유치원도 탐낼 만한 그런 부동산이에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축하드릴 일이고 이건 시청자님의 복이신 것 같고 그래서 현 상태에서 파시는 거는 너무나 좀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 준주거라든가 이런 상업지역이 있고 내려오시면 네. 이런 공업지역 그리고 왼쪽에는 숙박시설과 주거지역이 이렇게 내정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예.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부동산은 참 이게 가치가 위쪽에는 상업지역, 오른쪽에는 일반 공업지역에 왼쪽에는 주거지역 이 사이는 노른자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가치가 좀 귀하다라고 좀 조언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주변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서 좀 팔으라라는 절로 연락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내년 좀 말쯤에 내년 말이요. 지금보다는 내년 말쯤에 주변의 건축 상황이라든가 개발 상황에 맞춰서 가격을 지금보다는 꽤 많이 좀 높여서 좀 거래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뭐 혹시 뭐 얼마에 팔으라고 하시는지 뭐 얘기하시던가요, 그쪽에서? 지금 뭐 3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그래요. 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냥 어. 더 받으려고요. 예, 더 받으시는데 그냥 굳이 뭐 선생님 뭐 이거 해줘 보다는 내년 말쯤 되시면 알아서 가치가 상승하니까 예. 즐겁게 좀 보유하시고 예. 실수를 하시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 현 상태에서 뭐 내가 막 돈을 들여서 막 용도를 바꾸고 막 허가를 받고 막 개발을 하고 하면 그 돈 때문에 오히려 지방 가세가 기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지로 내년 말까지 편안하게 가시면 가치 상승은 한다라는 조언 네. 드릴 테니까 잘 네.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데 제가 가격을 딱 지금 예.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예. 제가 막 조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아, 예. 예, 제가 따로 통화로 귓속말로 얘기해드릴 테니까 예. 따로 연락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남 해남군 산이면 상곡리 이 토지 고민이었습니다. 앞서서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정말 입지 잘 잡으셨네요. 아주 알짜배기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이셨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계속 좀 팔으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냥 한 내년 말까지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시면 알아서 몸값이 좀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년 말까지 좀 더 기다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연결이 돼 있네요. 제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무슨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서울의 마곡지구에 대방 DMCT 2차라고 네. 오피스텔이 하나가 있는데 임대주택 사업자 4년을 했어요. 네. 피를 주고 그때 당시 구매를 했는데 지금 너무 가격이 아예 안 오른 상태고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그냥
버리는 게 나을지 지금 좀 걱정이 돼서 연락드렸어요. 네, 주소만 한 번 더 확인할게요. 마곡 대방 DMCT 2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아, 지금 목소리에서 아주 너무 걱정이 많이 묻어나오는 것 같은데 이 걱정 좀 해결할 수 있게 제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마곡 대방 DMCT 2차 오피스텔입니다. 지금 뭐 집값에 변화가 없이 너무 요지부동이라 우리 시청자님의 마음은 훨씬 더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요거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네, 전망이 좀 답답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속 시원하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날이죠? 네, 비도 오고 부덕지가 나네요. 예, 좀 즐기시고 좀 긴장감 좀 푸시고 어찌 보면 좀 방송에 나오셔서 살짝은 또 떨리실 수도 있어요, 시청자님. 네.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이 용기 내셔서 연락 주셨으니까 저 또한도 역시 성심성의껏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보면 마곡 이제 대방이 뭐 엠코라든가 DMCT 뭐 1차, 뭐 2차 이렇게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보시게 되면 요 물건들이 이렇게 그렇게 이제 평수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 저는 네. 중간 타입 8평 갖고 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이제 누누이 강조드리는 게 요 포인트가 있어요, 시청자님. 자, 포인트가 이제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오피스텔을 하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하시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뭐 세금 혜택을 뭐 받기가 좀 더 용이하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대강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중에 포인트는 뭐냐면 가격이 싸니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하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근데 이제 가격이 결국은 좋아서 하기보다는 싸니까 하는 건데 월세를 받고자 하는 좀 로망이 있으신 분들도 역시 하세요, 시청자님. 네, 근데 전 전세로 그냥 다 들어가서. 아, 그러셨구나. 네. 뭐 30을 받든 50을 받든 80을 받든 뭐 안 받는 것보단 나아요. 네. 근데 월세를 80 더 받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당연히 좋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처음에 여기에 이제 작은 평수를 얘기를 해드렸냐면 수요층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가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10평에서 뭐 8평 정도 전용으로서 여기 투자라든가 뭐 거주적인 부분만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여기에 1명이 살 수 있어요, 2명 살 수 있어요, 3명 살 수 있어요, 4명 살 수 있어요. 한 명이 살아도 약간 조금 그냥 그렇죠. 괜찮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거주적인 부분에서 수요층이 얕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근데 전망이 너무나도 오가복은 좋아서 이제 구매를 그때 당시 했는데 제 네. 피를 주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다 이제 당시에는 좋아 중간에- 보여요? 네, 중간에 지금 빠져나오기가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렇죠. 네, 거리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차라리 이 시점에서 팔아버리는 게 나은지. 아, 일단 등록을 뭐 19년도에 하셨어요, 20년도에 하셨어요? 지금 임대주택 사업자를 4년을 냈는데 내년이 4년 되는 날이거든요. 아, 내년이. 네, 그럼 어쨌든 뭐 내년에 일단 시청자님 생각을 하시고요. 네, 뭐 급하실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상황은 그렇게 됐으니까. 네. 그럼 요 앞에 보면 좀 더 일찍 지은 대방 DMCT 1차가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어쨌든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순항한 맛이 있거든요, 시청자님. 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시청자님이 지금 포커스를 잡으셔야 되는 건 앞으로 하실 때 이 자체 물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온추안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요층이 얕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호재가 발생을 하는데 대방 DMCT에 뭐 10평짜리도 있다 치고 30평짜리도 있다 칠 때 그러면 대지지분이 해봐야 자, 값이 오를 때 대지집은 3평이 많이 오를까요? 대지집은 10평이 많이 오를까요? 한 번에 오를 때.
높은 게 더 오르죠. 그러니까 평수가 많은 게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시청자님? 그러죠. 네. 이제 그런 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까지시니까 지금은 이렇든 저렇든 뭘 하기가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 팔기가. 네, 내년 오피스텔 3월 마찬가지고요. 네, 내년 4월인가 만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내년을 좀 준비를 매매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청자님. 네. 생각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제 호재는 그때 맞춰서 매도하시기가 편한 이유는 뭐냐면 양천향교 4번 출구 쪽에 CJ 부시 아시죠? 네, 들어와요. 네. 네. 여기 스타필드 뭐 빌리지든 뭐든 어쩌고 저쩌고는지 간에 어쨌든 요 오른쪽에 요렇게 이제 공장 CJ 부지 라인 자체가 새롭게 변모하는 건 누구보다 여기에 부동산이 있으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거주 환경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을 수가 있고 바로 지금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산업단지 파란색 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은 바글바글 다 차진 않았어요, 시청자님. 네. 바글바글 다 찼으면 그 영향을 그대로 좀 받으셨겠지만 어쨌든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청자님. 그래서 싸다고 들어가실 게 아니라 항상 입지가 좋은 걸 가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역세권부터 좀 많이 따지세요, 시청자님.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오늘 통해서 시청자님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평수가 그래도 좀 넓고 좀 대지 지분이 많은 걸 하셔야지 우리가 자산 관리를 매도하고 좀 나오실 때 좀 편하다라는 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님. 그러면 파는 게 맞겠네요. 지금. 네, 내년쯤에 네. 요걸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굳이 서울을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경기도를 또 관심 가져보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자산 투자를 내가 1,000이 됐든 5,000이 됐든 1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어쨌든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시청자님의 그때 선택이 뭐 실패했다, 잘못했다 이 부분보다는 이걸 통해서 앞으로는 좀 수요층이 적은 부동산 투자 물건에선 주거적인 부분에서 그런 건 좀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그냥 단순 세금 혜택, 그냥 주택 유무로서 하시기에는 우리가 좀 고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매도를 하실 때 중개사분하고도 동네에서 얘기를 하실 때 이 CJ 부지에 따른 어쨌든 효과는 뭐 어마어마하게 보기보다는 매매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내년쯤에 좀 매매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서구 마곡동의 마곡 대방 DMCT 2차 오피스텔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지금 가격도 너무 정체 상태고 매매도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고민이다라고 하셨는데 뭐 호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좀 매매를 염두를 해두시는 편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좀 속상하셨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채우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3억 원으로 가능한 내 집 마련 방안이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이거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자, 일단 3억 원 정도로 이 가이드 라인을 좀 잡아주셨어요. 사실 내 집 마련 대체 돈이 얼마나 필요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 상한선을 한 3억 원 정도로 둔 상황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선이 가능할지 좀 저도 궁금해지는데 자, 전문가님, 자, 3억 원 정도로 내 집 마련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할까요? 네, 요즘에 이제 특히나 많은 분들께서 고민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3억 원이란 돈을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하자 이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이런 청약입니다. 근데 청약은 요즘에 값이 좀 고분양가로 좀 분양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쨌든 뭐 대출 유무를 좀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 내 집을 당장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앞으로 기본적으로 6년 동안은 거주 걱정 없이 집 마련하는 준비 기간을 할 수 있는 게 행복주택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발표 나온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3억으로 우리가 갭으로서 매매가, 전세가 차이의 갭 투자를 생각을 하실 거냐? 아니면 순수하게 3억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실 거냐. 근데 이제 뉘앙스를 보니까 갭 투자로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요 3억으로서 내 집 마련을 좀 생각하신다 치고 요 부분에서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3억으로 이제 뭘 하기가 좀 그렇고, 요즘에 이제 특히나 뭐 이런저런 뭐 빌라 뭐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선적으로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좀 아파트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이런 세류역 아시죠? 수원 쪽에 이런 세류라든가 아니면 요 수원의 권선, 요 메탄 라인이 있습니다. 요 라인을 우리가 한번 보실 수도 있고요. 수원시청이라든가. 그래서 결국은 당장 내가 이 금액으로 어디에서 투자를 하냐 보단 지금 내 집 마련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수원에서도 요 지역 라인들 좀 괜찮고요. 그리고 요 고색이나 요 오목천 라인도 꽤 괜찮은 좋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더불어서 조금만 내려오시면 뭐 오산도 참 좋고, 더불어서 우리가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평택에서도 이런 송탄이나 이런 서정리역 근처에 우리가 거주를 하시는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지역도 많이 있어요. 뭐 안산도 좋고 뭐 여기도 좋고 뭐 안 좋은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교통호재가 꾸준하게 존재한다든가 앞으로 발전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좀 조언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3억이시면 이런 수원이나 아니면 이 평택 라인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좀 결론을 가지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뭐 세류역이라든가 수원시청, 뭐 메탄, 요 권선 라인, 그리고 평택에서 송탄이나 서정리역 근처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억 원 정도로 내 집 마련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지 궁금하다라는 우리 시청자님의 사연이었는데, 사전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거주지가 경기도라고 하셨는데 딱 맞춤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네요. 수원 지금 말씀드렸던 지역들이나 또 평택 이런 부분들로 좀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렸는데요. 자,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 더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현훈 전문가님의 세미나 8월 15일 월요일 오후 1시에는 광복절 특별 세미나 부동산 투자로 노후 준비 해결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8월 26일 금요일 오후 1시에는 특별 부산 지역 세미나 부산 부동산 전망과 투자를 통한 노후 준비 방법을 주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참여 예약 방법 202-315-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상담 진행해 주신 정현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정현훈 전문가님의 무료 세미나, 무료 상담,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